비용. 자, 일단 교평수 이거 못 받은 사람 있나요? 없는 사람들이 좀 있을 텐데. 그쵸? 우리, 여기 있고요. 우리 있나, 이거? 아니요. 없지. 자, 우리도 없지. 우리도 있나? 없지. 오케이. 잠깐. 이쪽에 더 있어요. 차차차. 오케이. 아이고, 자, 그러면 정리 좀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이게 지금. 자, 테스트 문제는 거의 대부분 다 레벨 2 문제고요. 레벨 3 문제가 몇 개 섞여 있기는 해요. 뒤에 한 3문제인가가 레벨 3라고 보면 됩니다. 자, 지금 뭐 보이는 사람 중에서는 일단 9개 맞은 사람이 제일 먼저 보이고, 시간 부족으로 이렇게 3개가 틀린 상태. 그 다음에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노코멘트. 노코멘트. 자, 그리고 10개인 친구가 또 한 명 6번과 12번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11개 이인 친구 한 명 보이네요. 11번. 자, 그 다음에 10개인 친구가 우와우 부러졌어. 자, 10개인 친구가 또 있고요. 그 친구가 틀린 문제 번호가 11번, 12번.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8개. 8개인 친구가 한 명. 4번, 5번, 8번, 12번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10개인 친구가 또 한 명. 틀린 문제 번호가 1번, 12번. 이게 종류별로 막 여러 명이 나오고 있어요. 9개인 친구도 또 한 명. 8번, 11번, 12번. 그 다음에 또 9개인 친구가 있고요. 1번, 6번, 11번. 1번이 의외로 좀 많이 틀렸죠. 1번이. 자, 그리고 12개인 친구가 2명입니다. 2명.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아이고야, 이거 어차피 뭐 전체적인 정리를 한번 하려고 해서 일부러 쉬운 걸로 한번 좀 넣어놨어요. 근데 뭐 다 맞게는 그렇게 쉽지 않게 레벨 2 중에서도 난이도가 좀 있는 거 위주로 좀 넣어놓기는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하나씩 좀 다 볼게요. 1번. 쓸까? 1번. 2, 3, 4, 5, 6, 7, 8, 9, 10, 11, 12. 와, 많은데,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전체적인 스토리를 한 번만 얘기 잠깐 해볼게요. 전체적인 스토리. 자, 문제풀이보다 먼저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어요. 자, 뭐냐면은 일단 우리가 그 수투라고 한다면 넓게 총 3개 대단원으로 나눠지죠. 자, 첫 번째 대단원이 극한과 연속. 뭐 지금 이미 다 지났죠. 1단원 극한, 2단원 연속 지나갔어요. 자, 2단원 이제 미분법. 당함수에 관련된 애들로 일단 기본 미분이 설정이 되는데 이때 3단원이 미분계수와 도함수. 그쵸? 요거는 이미 중간고사 다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단원이라고 해서 도함수 활용 첫 번째라고는 하는데 여기 나오는 게 접선의 방정식,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여기까지는 시험 범위가 다들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 근데 이 격변의 5단원, 그죠? 격변의 5단원 여기가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도함수 활용 2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증가감소, 극대극소, 그 다음에 최대 최소예요. 자, 지금 시험 범위가 가장 짧은 학교는 여기까지였고요. 시험 범위가 가장 큰 학교가 지금 여기까지 나갔어요. 최대 최소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가장 많이 나간 학교가 그 다음에 6단원 도함수 활용 세 번째에 관련된 건데, 자, 여기에 등장하는 게 방정식과 부등식에다가 활용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속도와 가속도. 그리고 마지막이 시각에 대한 순간 변화예요. 그렇죠? 이렇게 될 텐데 어차피 순간 변화에 관련된 거는 속도와 가속도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그냥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밑에 3단원으로는 적분법이 있죠. 자, 적분법 같은 경우에는 총 3개로 나눠지기는 해요. 자, 단권화 기준으로는 부정적분이 한 단원, 그 다음에 8단원이 정적분, 자, 그 다음에 9단원이 정적분의 활용, 이렇게 들어갈 텐데 글씨체는 미안해, 그냥 마음의 눈으로. 그렇죠? 자, 얘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 다 넓이 얘기만 하다가 끝나요. 뭐 뒤에 조금 다른 것도 있기는 하지만 절대값 적분에 관련된 얘기일 뿐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정적분 쪽에서 조금 튀는 거, 당연히 부정적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적분에서만 등장을 하는 몇 가지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대칭함수 적분, 우함수 기함수 적분, 그 다음에 주기성을 띠는 함수의 적분, 주기함수 적분도 있고요. 그 외에 본격적으로 양이 엄청 많은 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그렇죠? 그게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평수는 요 둘이 하나로 묶여져 있고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한 단원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7, 8, 9 이렇게 되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디를 나갈 거냐? 일단 이쪽으로 나갈 거예요. 이쪽으로 나갈 거야. 왜? 어차피 밑에 단원이 위에 단원 그냥 그대로 갖다가 쓰는 거예요. 방부등식의 활용이 어차피 메인 파트잖아요. 얘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끝나요. 그 그래프 그리는 게 사실상 극대극소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걸 정리 한번 하고 3, 4차 함수 그래프 해석에, 그래프 추론에 관련된 거 위주로 간 다음에 방부등식의 활용이랑 속도가 속도는 다음 시간에 좀 빨리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요 스토리를 봐야 돼요. 증가함수, 극대극소, 최대 최소. 정의에 관련된 것부터 잠깐만 한번 좀 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뭐라 그럴까? 증가함수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맨 먼저 얘기하는 게 사실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에요. 자, 역함수라는 거는 x랑 y를 뒤바꾼 함수죠. x랑 y, 정의역과 공역을 뒤바꾼 함수. 그래서 x, y를 바꾼 함수 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y는 뭐 3x 플러스 4다. 그럼 이거 역함수는 뭐예요? 그냥 x랑 y만 바꾸면 되죠. 그렇죠. 이걸 y눈으로 정리해주면 그냥 역함수가 되더라.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존재 조건 자체가 뭐예요? 1대1 대응이구나 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어요. 자, 1대1 대응은 두 가지로 나눠지죠. 첫 번째는 1대1 함수이면서 두 번째는 공역과 치역이 똑같은 상태, 요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공역과 치역이 똑같은 상태를 묻는 문제는 사실 나오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보통 수학 하에서는 나오지 수토에서는 나오기 좀 힘듭니다. 거의 대부분 다 얘가 문제가 될 거예요. 왜? 실제로 3차 함수 외에는 안 나오잖아요. 그럼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최고차 계수가 양수라면 증가만 하거나 아니면 기울기가 빵 되는 경우가 한 번 있거나 아니면은 극대극소 모두 존재하는 경우가 될 텐데 사실상 어느 경우든 공역과 치역이 전부 실수 전범위로 나와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정역에 제한도 두지 않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1대1 함수만 생각해주면 되는데 1대1 함수는 정의가 뭐예요? 얘는? 자, 엄밀한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1대1 함수는 딴 거 넣으면 딴 거 나온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얘처럼 돼 있는 애들은 x값 다를 때마다 함수값 다 다르니까 1대1 함수가 되는 게 문제가 없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서로 다른 x에서 똑같은 함수값을 가지니까 안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될 수 있는 경우가 사실상 어떻게 돼요? 연속 함수인 경우만 본다라고 한다면 애초에 얘처럼 증가하는 함수 아니면은 감소만 하는 함수밖에는 안 나오게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연속 함수인 경우의 한정에서는 증가 함수랑 감소 함수밖에는 없어요. 자, 이때 그러면 연속 함수가
아니면 그때는 증가 감소랑 상관이 없어요. 그게 시험에도 나와요. 그게. 자, 그래서 근데 그쯤 되면은 보통 최소 레벨 4예요. 최소 레벨 4. 그래서 지금 당장은 만약에 좀 헷갈릴 것 같다. 그러면 일단 요거 위주로 좀 들어가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빵꾸 뚫리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왔다. 요거 역함수 존재합니다. 1대1 대응이에요. 괜찮죠? 수학 하에도 나와 있어요. 괜찮죠? 오케이. 자, x마다 함수값 다 다른데 공역가치 여기 똑같으니까 얘는 y는 x에 대칭된 그래프가 함수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연속 함수인 경우 현적에서만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거구나. 다시 한번 1대1 함수가 이때만큼 있다면 그 중에서 우리가 증가함수랑 감소함수가 존재할 수 있는 거지, 증가함수가 아닌 경우도 1대1 함수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증가함수의 정의는 뭐예요? 큰 거 넣으면 큰 거 나온다. 그렇죠?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감소함수의 정의는 큰 거 넣으면 작은 거 나온다. 그렇죠? 이렇게 일단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정의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정의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증가함수는 그러면 연속 조건, 미분 가능 조건이 있어요? 당연히 없죠. 그렇죠? 왜? 아니, 끊겨 있어도 상관없어요. 얘는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다 치더라도, 그렇죠? x가 더 클 때 y가 더 크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증가함수가 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이런 애들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걸 어디다가 쓴다? 도함수에다가 활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만 일단 한번 생각해보자. 도함수가 존재하는 애들만 한번 생각해보자. 도함수가 존재 안 하는 거는 나중에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보자라는 거예요. 난이도가 높아지겠죠. 일단 불연속 함수나 미분 불가능 함수 나오면은 무조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 미분 가능한 부분만, 솔직히 우리가 문제 나오더라도 어때요? 불연속 지점이 어쩌다가 한두 개 나오지 대체로 미분 가능한 상태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반 케이스에서 미분 가능으로 빨리 처리하고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렇죠? 하나씩 다 따져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분 가능한 경우는 어때요? 얘처럼 아예 증가만 하잖아.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로 나오겠네. 구간 안에서 기울기가 양수로 나오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어때요? 자, 저희 참고적으로 얘기하지만 이거 증가함수 정의예요? 이건 정의가 아니에요.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이건 야매예요, 야매. 미분 가능한 경우에 이렇게 보면 편해서 쓰는 것뿐이에요. 정의는 얘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 때문에 내가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어떤 거? x세제곱. 자, 이런 걸 그려봤다라고 칩시다. 그럼 얘는 어때요? 증가함수예요? 근데 좀 애매하지 않아? 미분해보면 3x제곱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생겼죠. 야, 실수 전체에서 양수 나오나요? 아니죠. 0일 때가 지금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걸 양수로 잡고 싶은데 양수로 잡으면 0일 때가 문제가 된다. 그럼 뭐야? 그럼 얘는 증가함수로 치면 안 되나? 자, 그렇게 경계가 애매한 애들은 어떻게 잡아요? 정의대로 잡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정의대로 가주면 일단 정확하게 딱 0인 지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얘는 왼쪽에 있는 점이 어때요? 물론 수렴값은 0으로 나오겠지만 얘는 0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괜찮죠? 그러면 오른쪽 점 같은 경우는 어때요? 물론 얘도 수렴값은 0이에요. 하지만 정확하게 따지면 0보다 조금 큰 상태라는 거야. 0으로 수렴하니까 0으로 보는 것 뿐인 거지. 그렇죠? 그럼 얘는 어때요? 왼쪽보다 크고 오른쪽보다 작아요. 실제로 증가함수의 정의에 어때요? 부합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얘는 넣어줘야 돼요. 얘는 순간 변화율이 0이지만 실제로 증가 상태에 있는 게 맞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등호를 넣어주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등호를 넣어주자. 자, 근데 이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 갑자기 fx가 나는 상수함수야. 와, 나도 도함수가 빵이야. 0보다 커 나왔잖아. 나도 증가함수 시켜줘. 안 되죠.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야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편하게 쓰는 것 뿐인 거고, 미분 가능할 때만.
실질적으로 얘로 봐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죠? 긴가민가한 거는 정의대로 봐줘야 돼요. 근데 얘는 실제로 증가를 아예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 다 배제해줘야 된다. 따라서 우리가 등호를 집어넣는 건 0 플러스까지만 집어넣는 걸 목표로 하는 거지 실제로 빵인 걸 넣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얘 어때요? 우미분계수? 아우 0보다 커요. 증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양소지만 0으로 수렴하니까 0으로 보는 것뿐. 그렇죠? 우미분계수가 지금 0으로 수렴하죠. 그렇죠? 하지만 양수인 건 맞아요. 좌미분계수도 어때요? 왼쪽 점과의 기울기죠. 얘도 양수예요. 괜찮죠? 그래서 좌미분계수도 양수, 우미분계수도 양수. 다만 얘는 0인 지점에서 미분계수가 빵으로 수렴하는 것뿐.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뭐 일단은 등호에 관련된 걸로 본 거고, 그 다음에 극대극소에 관련된 얘기를 잠깐만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극대극소에 관련된 얘기를 잠깐 좀 한다면, 극대는 저희가 뭐예요? 극대는? 자, 극대는 영어로는 로컬 맥시멈이죠. 그죠? 로컬 맥시멈. 영어로는. 자, 무슨 뜻이에요? 지역장. 그죠? 지역장. 그 주변에서 제일 큰 값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때 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최대인 지점이라고 쓸 수 있네요. 그렇죠? 어떤 열린 구간에서 최대인 지점. 자, 그러면 얘는 극대극소를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최대 최소 때문에 그래요. 최대 최소.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 이건 그래프잖아요. 그죠? 그래프가 그려진다면 최대값은 여기서 나온다. 알 수 있겠죠. 최소는 여기서 나온다. 알 수 있겠죠. 근데 그래프를 만약에 못 그리겠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거예요. 다만 미분가능한 상태라고 했을 때 미분가능해도 우리 못 그리는 거 엄청 많아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자, 그때는 어떻게 해요? 얘 어차피 극대들 중에서 찾아보면 되잖아. 셋 중에 제일 큰 게 최대겠지. 하지만 양 끝은 또 따로 판단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극대값과 양끝값 놓고 이 중에 제일 큰 걸로 최대를 잡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최소도 극소 지점과 양끝값 비교해서 제일 작은 걸로 극소 잡아주면 될 겁니다. 최소 잡아주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기본적인 논리 구조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제주도, 울릉도, 독도 그죠? 이렇게 돼 있다고 치는 거. 우리나라 100m 달리기 국가대표를 뽑으려고 한다 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1등을 뽑아야 되는데 그럼 1등을 뽑으려고 하니까 5천만 명 시민 다 뛰게 해요?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각각 지역 예선을 펼치죠. 그 지역에서 1등들만 뽑아가지고 이제 본선 경기 치르게 될 텐데 그 지역 1등이 지금 극대라는 거야. 그죠? 그 지역 1등들이 극대. 자, 근데 여기에서 저기 독도에 살고 있는 김모 씨가 있어요. 엄청 유명한 아저씨가 있어요. 100m 우사인 볼트보다 빠르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자, 근데 이 아저씨가 예선전을 못 펼쳤어. 너무 혼자 있어가지고. 혼자 살아요. 자, 그래서 이 아저씨는 너무 유명해서 본선 경기에 합류시켜서 뛰었더니 1등 했어. 주변에서 제일 크지 않더라도 이런 케이스는 해봐야 된다. 그게 뭐예요? 극대가 아니지만 확인해봐야 되는 거. 양끝죠. 그쵸? 이런 것들까지. 그래서 최대와 최소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다? 다 조사하면 좋겠죠. 다 조사하면 좋겠지만 안 되는 경우에는 미분 가능한 경우에 한정에서는 극점과 양끝값. 그렇죠? 요거 가지고 들어가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죠? 극점과 양끝값 가지고 최대 최소를 구한다. 그래서 실제로 어때요? 최대 최소 구하는 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극대극소만 잘 뽑으면 되는 거지. 그렇죠? 요거만 잘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극대극소에 관련된 거. 자, 어떤 열린 구간에서 최대인 지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얘는 만약에 해석을 한다. 이게 현재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용어인데 요거를 둘로 한번 나눠볼게요. 이거 진짜 잘 알아야 돼서 그래요. 자, 얘는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죠. 첫 번째 어떤 구간, 두 번째 열린 구간. 여러 번 들은 사람도 있을 거라서 지금 얘는 좀 빠르게 들어가고 있어요. 자, 어떤과 모든의 차이는 뭐예요? 어떤은
이 건물 안에 어떤 사람은 남자다. 참이죠. 한 명이라도 남자가 있으면 되니까. 근데 이 건물 안에 모든 사람은 남자다. 이러면 거짓이죠. 왜? 한 명이라도 여자가 있으면 거짓이 되니까. 그러면 어떤 구간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그래프상에 구간을 마음대로 랜덤하게 설정을 해봤을 때 그 중에 가장 짧은 그 중에 아무거나 구간 하나 선택했는데 그 구간 안에서 최대가 뜨면은 걔는 그냥 극대로 인정한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열린 구간 같은 경우에는 그래, 일단 이거부터 한번 잡아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겼어요. 자,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지점에서 극대를 뽑으려고 한다. 얘가 극대인 걸 뽑으려고요. 그럼 얘를 포함하는 요렇게 좁은 구간만 잡으면 이 주변에서 얘가 제일 크죠. 그럼 얘는 극대가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극대 판단하려고 구간을 이따만큼 잡았다 라고 쳐볼게요. 그럼 얘는 이 구간 안에서 얘가 제일 크죠. 그럼 얘가 극대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 점이 극대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얘를 포함하는 구간 중 좁을수록 좋아요? 넓을수록 좋아요? 당연히 좁을수록 좋죠. 자, 너무 좁게 잡아서 얘 점 기준으로 왼쪽 점과 오른쪽 점만 나올 때까지 좁혔다 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얘는 뭘로 정리할 수 있어요? 세 지점, 세 점 중 최대.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점 기준으로 왼쪽 점과 오른쪽 점이에요. 세 점 중에서 제일 크면은 극대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열린 구간은 왜 나오는 거예요? 열린 구간은? 자, 만약에 내가 닫힌 구간으로 이렇게 잡았다라고 쳐볼게요. 그럼 얘는 이 구간 안에서 제일 큰 게 얘죠. 그럼 얘는 이 구간에서 제일 크니까 극대네. 구간은 내 맘대로 설정해도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걸 왼쪽 끝으로 잡고 여기를 오른쪽 끝으로 잡으면 이 점은 이 구간에서는 또 극소가 돼요. 그럼 여기서는 극대인데 여기서는 극소예요. 한 번이라도 되면 된다며. 그럼 얘는 이 점이 극대면서 극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든 점이 계속 극대면서 극소예요. 이런 거 잡으려고 하는 거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아예 열린 구간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 열린 구간으로 이렇게 잡으면 구간이 이렇게 잡히죠? 이 안에서 최대값 있어요? 없죠? 왜? 영원히 증가하기 때문에 가장 큰 값이 없어요. 이거 영원히 증가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열린 구간이면 영원히 뭔가 제일 큰 게 있을 것 같은 없어요. 없어요. 제일 큰 게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좀 헷갈리면은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자, 우리가 fx가 x분의 1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일단 x가 양수인 경우만 놓고 봤을 때 쭉 내려가죠. 자, 얘는 x가 양수인 구간에서 영원히 작아져요. 함수값 보면은 양수밖에 안 나와요. 괜찮죠? 최소값 있어요? 없죠. x 아무리 크게 잡아도 얘는 최소가 안 나와요. 뭐야, 양수밖에 없으니까 제일 작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작아집니다. 괜찮죠? 영원히. 그래서 열린 구간으로 잡아놔서 아예 열린 구간에는 양 끝에서 최대 최소가 못 나오게 만든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극대는 세 점 중 최대라고 그랬어요. 자, 요 5글자 안에 연속 조건, 미분 가능 조건 있어요? 없죠? 그렇죠? 불연속이어도 상관없고요. 미분 불가능이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자주 내는 퀴즈 중에 하나예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쳐봅시다. 올라가다가 이렇게 갔다라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점이 1번 점, 요 점이 2번 점, 빵꾸 뚫어서 밑에가 3번 점, 빵꾸 뚫어서 위에가 4번 점, 여기 기울기 빵 되는 점이 5번 점, 여기 뾰족점 6번 점, 상수함수 상에 있는 점 7번 점 이라고 해볼게요. 극대인 지점 번호 다 적어주고요. 극소인 지점 번호 다 적어줘 볼게요. 자, 간단 퀴즈 호호호호 한 번만 써볼게요.
오케이. 화이팅. 맞죠. 오케이. 자, 극대, 아유, 미안해. 극대 4개 나옵니다. 극소 2개 나옵니다. 오케이. 극대가 4개고요. 극소는 2개예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긴가민가 하면 정의만 보면 된다 그랬어요. 정의에 부합하면은 맞는 거고요. 맞았어. 자, 정의에 부합하면 맞는 거고, 정의에 부합되지 않으면 틀린 겁니다. 미안. 오케이. 미안. 자, 현재 다 맞은 사람이 지금 3명. 미안. 그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틀렸어. 아우, 미안. 4명. 오케이. 아이고, 미안. 아니. 여기서 하나씩만 더 넣으면 돼. 하나씩만. 자, 천천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극대극소의 정의는 뭐라고요? 어떤 열린 구간에서 최대인 지점. 그렇게 해석하면 좀 힘들다 그랬죠. 너무 길잖아요. 이건 고등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엄밀한 정의고요. 정말 짧게 보면 뭐면 된다? 세 점 중 최대로 보면 된다고요.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점 기준으로 왼쪽 점과 오른쪽 점만 가지고 판단해도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1번 한번 판단해 볼게요. 1번. 얘는 왼쪽 점이 얘보다 작죠. 오른쪽 점은 얘보다 커요. 3점 중 1번은 제일 큰 것도 아니고 제일 작은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극대도 극소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2번은 왼쪽 점. 수렴값은 똑같지만 실질적으로 왼쪽 점은 더 작죠. 오른쪽 점도 더 작아요. 얘보다 작은 건 있으니까 주변에서 제일 작진 않아요. 근데 얘보다 큰 거 있어요? 없죠. 얘는 요 주변에서 얘가 제일 커요. 그러다 보니까 극대에 해당합니다. 2번은. 자, 그러면 3번 얘도 한번 볼게요. 얘는 왼쪽 점이 어디 있어요? 그 X좌표 쭉 연결해서 나오는 함수값 여기 있죠? 괜찮죠? 얘 오른쪽 점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 3점 중에서 얘가 제일 작아요. 얘보다 큰 건 주변에 산더미처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극대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얘보다 작은 거 있어요? 없죠. 얘보다 작은 게 없어요. 극소네요. 괜찮죠? 얘 극소점이에요. 잠깐만. 구간을 이따만큼 잡아놓으면 여기 더 작은 거 있잖아. 다시 한번. 구간은 내가 맘대로 잡았을 때 한 번이라도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좁게 잡아봐요. 그럼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너무 좁게 잡아서 양옆에 점이 하나씩밖에 안 남을 때까지 잡아보자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3점 중 최대 최소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왼쪽 점 여기 있죠? 오른쪽 점 여기 있어요. 얘는 극대네요. 그렇죠? 극대. 얘보다 작은 건 있지만 얘보다 큰 게 없죠? 극대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5번은 왼쪽 점 더 작아요. 오른쪽 점 더 커요. 얘는 극대 극소 둘 다 아니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6번은 왼쪽 점 더 작아요. 일단 극소는 아닐 거예요. 얘보다 작은 게 있으니까. 오른쪽 점 얘랑 똑같죠? 똑같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상관없어요. 제일 큰 값이에요. 제일 큰 값. 그렇죠? 얘는 얘보다 큰 게 없으니까 제일 큰 거예요. 그건 뭐냐? 올림픽 1등 하면 공동 1등 했다고 쳐봐요. 올림픽에서. 공동 1등 했어. 너네는 둘 다 공동 1등이니까 둘 다 은메달. 이렇게는 안 주잖아요. 그렇죠? 둘 다 금메달 주지. 그렇죠? 공동 1등이면은. 왜? 1등이니까. 그렇죠? 1등이니까 최대요, 최대. 얘는. 자, 그러면은 7번도 한번 봐봐요. 상수함수. 왼쪽, 오른쪽. 얘보다 큰 거 있어요? 없죠? 극대요. 얘보다 작은 거 있어요? 없죠? 극소예요. 극대면서 극소일 수 있어요? 있어요. 상수함수는 그 자체로 최대이자 최소인 함수고요.
모든 지점이 다 극대면서 극소입니다. 괜찮죠? 상수함수가 그래서 그래프적으로는 심플한데 수학적 해석으로는 제일 복잡해요. 수학적 해석으로는 상수함수가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4개, 2개 이렇게 들어가 줍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유,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 지금 왜 이게 헷갈려요? 맨날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만 봐서 그래요. 거의 대부분 다. 그렇죠. 처음에는 미분 가능한 함수 입장에서는 아니 뭐 도함수에다가 활용할 거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로 보는 거지 뭐. 그렇죠. 그럼 미분 가능한 경우만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아, 기울기가 빵인 상태. 그렇죠. 기울기가 빵이고 도함수가 부호가 전후로 바뀌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부호가 전후로 바뀌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는 뭐 이런 거. 그쵸? 아유, 증가하다가 감소하네. 얘는 안 되죠. 기울기 빵이지만 부호가 안 변하죠. 자, 그 다음에 얘. 이런 식으로 기울기 빵 되는 거. 근데 얘는 부호 안 변하잖아. 그쵸? 그래서 상수함수만 예외예요. 얘만 별도로 부호 변동이 없어도 극점으로 인정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증가하다 감소하는 거, 감소하다 증가하는 거 이런 점들이 전부 다 미분 가능한 지점에서는 극대극소에 해당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미분 불가능한 지점에서 극대극소가 나오나? 예를 들어서 볼게요. fx가 x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얘는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내가 절대값을 씌웠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겼네요. 자, 극점 몇 개? 그죠? 하나, 둘, 세 개예요. 그죠? 극점 3개. 미분 가능이랑 전혀 상관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으면 어떨까요? 실제 모의고사에 기출된 문제 그래프예요. 자, 극점 몇 개? 2개. 괜찮아요? 얘 극대예요. 여기 극소예요. 와, 극대랑 극소가 모두 존재한다 그랬는데 미분해보니까 미분계수가 빵이게 하나밖에 없어. 그럴 수 있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극점은 연속, 미분 가능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근데 이런 문제가 나왔다. 일단 아무리 못해도 레벨 3예요. 보통은 이제 레벨 4, 5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고난이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얘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만 생각하면은. 오케이. 정의 들어가야 돼요. 정의대로. 자, 그래서 전체적인 체계를 정리를 한번 해봤네요. 자, 그러면 요거를 기준으로 조금 다 지우고 3, 4차 함수 그래프만 잠깐만 한번 좀 볼게요. 3, 4차 함수 그래프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일단은 우리가 다 알지만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한다. 그래프 그리려고 한다면 뭘 봐야 돼요? 도함수를 봐줘야 돼요. 자, 도함수가 무슨 뜻이에요? 도함수의 정의가 미분 가능한 함수. 그렇죠? 미분 계수 함수. 그냥 기울기 함수라고 봐도 상관이 없다 그랬죠? 그렇죠? 기울기 함수. 자, 근데 이때 도함수에서 사용하는 도자가 무슨 도자일까요? 여기 근본 도자예요. 함수 해석하기 위한 근본이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함수 해석을 들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복잡해 보이는 함수가 있다. 근데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 도함수 먼저 따지면서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3차 함수는 도함수가 어떻게 생겼어요? 3가지 종류가 있죠. 최고치 계수가 양수면 그래프 개형은 하나밖에 없고 그때 x축이 어떻게 나오는지만 봐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판별식이 음수인 경우, 판별식이 0인 경우, 판별식이 양수인 경우 이렇게 3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얘는 fx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냥 계속 증가만 하네. 증가만 하는데 이 대칭축에서 기울기가 양수. 그죠? 어차피 기울기 함수니까. 양수지만 좌우가 기울기가 대칭돼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기울기가 계속 증가하는데 왼쪽으로 갈수록 또 기울기가 계속 증가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대칭이구나. 그래서 점대칭 함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점대칭 함수. 자, 얘도 증가했다가 빵 됐다가 증가하죠.
아, 얘도 지금 기울기가 빵인 애가 있네. 그쵸? 오른쪽으로 가면서 기울기 증가하고 왼쪽으로 가면서 기울기 증가하고 똑같이 얘도 점대칭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니까 아, 여기서 극대 한번 찍고요. 아우, 여기서 극소 한번 찍어요. 그리고 다시 증가하네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대칭축에 나오는 얘는 뭐냐? 기울기가 최소인 지점이에요. 그죠? 기울기가 최소인 지점. 걔를 기준으로 또 점대칭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점대칭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뭘 생각해야 돼요? 자주 나오는 비율 관계가 하나가 있죠. 자주 나오는 비율 관계. 뭐예요? 극소값과 함수값 똑같은 거, 극대값과 함수값 똑같은 거, 아우, 그때 연결되는 값들과 대칭까지 연결시키면 얘는 1대1대1 대1이라고요. 괜찮죠? 요거는 1대1 대1 자,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 그릴 때 이렇게 그린 친구도 많다 그랬어요. 아, 네모 박스를 그리고 4등분을 해주고 반 잘라서 아우, 최고체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에서 극대극소까지 있다면 아, 요렇게 점을 지나가겠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아, 올라가다가 극대 찍고 감소했다가 다시 또 극소 찍고 올라가는 그래프. 그렇죠. 3차 함수 이렇게 생겼어요. 오케이. 극대극소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 존재 안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죠.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죠. 얘는 그냥 뭐 랜덤하게 그려주면 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지금 와 1대1인데 이게 수식적으로 증명이 되느냐? 증명해야 돼요. 그죠? 아, 어떻게 증명하죠? 이거 어차피 평행이동해도 다 똑같죠? 위치 관계가. 그래서 아예 그냥 여기를 X축으로 잡아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를 Y축으로 잡아봅시다. 자, 그러면은 얘는 일단 0에서 근하나 가지고 여기에서 이중분을 갖겠네. 근데 이게 지금 1대 3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얘를 그냥 일단 3A라고 잡아볼게. 그쵸? 그러면은 인수 정리 이용해서 fx는 일단 x라는 인수 하나, x-3a라는 인수 두 개. 최고체 계수는 모르니까 일단 k라고 적어봅시다. 그리고 나서 이게 a 지점에서 극대가 나오는지만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미분을 한번 해보면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거 그대로. 그쵸?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는 둘이 k, x-3a, k, x-3a로 묶어주면 어떻게 돼요? x-3a에다가 2x를 더하죠. 그래서 얘는 3으로 묶으면 x-a구나. 그렇죠? 그래서 3k, x-3a, x-a, a 지점에서 극대가 나온다라고 확신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점대칭 함수니까 극대 지점과 극소 지점의 정가운데 지점이 중점으로 나타나게 되겠고, 얘는 점대칭이라면서 그러면 대칭시켜서 움직이면 극대값과 똑같이 나오겠지. 그래서 1대1 대 1대1이다 라고 확신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차 함수는 넘어가고요. 그래프 기억만 한번 봤어요. 인수정리까지 그냥 한번 같이 본 거예요. 인수정리까지. 자, 이 설명을 왜 한다고요? 이거 설명할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개인적으로 따로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지울게요. 이거 지우고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으로 가봅시다. 4차 함수 개형. 자, 3차 함수는 그래프 개형 몇 개? 최고치 계수가 양수가 3개. 최고치 계수가 음수가 3개. 6개. 그죠? 총 6개입니다. 3개만 알고 있어도 돼요. 자, 그러면 4차 함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똑같이 도함수를 놓고 볼게요. 도함수는 3개의 그래프가 존재하죠. 그쵸? 최고치 계수가 양수인 경우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증가하는 거 놓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생긴 걸로 갈 거예요. 자, 맨 왼쪽은 뭐냐? 어차피 도함수는 지금 딱 봤을 때 어때요? 부호가 제일 중요해요. 크기는 그 다음이고요. 부호가 제일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얘는 x축이 어디서 지나가는지가 중요한데 얘는 어차피 어디를 잡더라도 실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극소 하나 나오고 끝나죠. 자, 그래서 대칭점에서 x축이 나오는 경우만 일단 확인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얘는 감소했다 증가하죠. 감소했다 증가합니다.
자, 그럼 이때 fx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요? 자, 극소 지점 나오겠죠? 한번 극소 찍고 올라가게 되겠네요. 괜찮죠? 극소 찍고 올라갑니다. 자, 이때 얘는 대칭점을 기준으로 갔으니까 완벽하게 좌우가 대칭되는 함수로 나오겠구나. 그쵸? 그래서 예를 들면 fx가 x 4제곱 아니면 x 4제곱 플러스 x제곱 약간 좀 이런 애들이 이런 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쪽도 한 번만 볼게요. 자, 여기도 x축이 아예 밑으로 나와서 극점이 딱 하나만 나오는 경우 이걸로 한 번만 놓고 볼게요. 그러면 극소 하나 등장하겠죠. 자, 근데 오른쪽에서 그나마 기울기가 작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도 양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다가 기울기 양수 나왔다가 그대로 올라가요. 비대칭이죠? 이게 별로 안 중요한 그래프예요. 별로 안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자, 얘는 이거 왜 아까 다른 점을 안 했냐? 이거 만약에 x축이 만약에 더 밑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별로 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그냥 짬통 같은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x축을 올려서 위로 접하는 경우를 한 번만 좀 볼게요. 그럼 얘는 감소 증가 이렇게 나오죠. 힘들어. 괜찮아. 껌 줄까? 자, 아무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이제 극소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얘는 증가하는데 증가하다 말고 잠깐 기울기 빵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괜찮죠? 자, 이렇게 생겼네요. 기울기가 0 되는 게 지금 두 군데 존재하고 있어요. 비대칭이죠.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그래프예요. 자, 여기도 얘가 중요해서 별도로 그렸다면 얘가 제일 많이 나오지만 이거 중요해서 얘랑 구분하기 위해서 따로 그렸다면 얘도 지금 극소 하나밖에 안 나오지만 얘가 중요해서 얘 따로 그리는 거야. 그렇죠? 얘 따로 그리는 거. 기울기가 0 나온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올라갔다고 쳐볼게요. 자, 대칭점이 위에 있다라고 쳐봅시다. 그럼 얘는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요 지점에서 극소 하나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극대 찍고 올라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극소를 또 찍고 가는데 얘 넓이만큼 커지고 넓이만큼 작아지죠. 이 넓이가 이 넓이보다 크니까 많이 올라가고 조금 내려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왜 넓이인지 기억이 안 난다면 그건 적분해서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당장은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요. 넓구나. 그거 좁구나. 많이 올라가고 조금 내려가네.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좀 더 올라가서 대칭점으로 x축이 나가는 경우. 그렇죠. 얘는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그렇죠. 이렇게 되겠고, 자, 요것도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이런 식으로 극소, 극대, 극소 로 나오고 말겠네요. 괜찮죠?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극소 지점의 함수값이 똑같아요. 증가한 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극대 극소값이 똑같은 상태고 그 다음에 얘 점대칭이잖아요. 이거 무조건 좌우대칭이에요. 그렇죠? 얘 무조건 좌우대칭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좌우대칭은 딱 두 가지 나오죠. 어떤 도함수는 대칭점에서 x축 나오면 좌우대칭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외 나머지는 다 비대칭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x축이 위로 올라갔다.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x축이 위로 접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고 x축이 위로 완전 지나가 버린다. 그럼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경우가 8개. 그렇죠? 최고차 계수가 음수도 8개. 총 16개죠. 그 16개를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5개만 알고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3차 함수는 3개만 알면 되고 4차 함수는 5개만 알면 된다. 그리고 여기서 다 펼쳐놓고 속어법으로 그래프 추론하는 게 제일 좋아요. 속어법으로 그래프 추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특징적이 뭐예요? 여기 좀 튄다 그랬잖아요. 얘가 어떤 애예요? 만약에 x축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절대값을 씌웠을 때 미분 불가능이 유일하게 홀수게 나오는 애예요. 절대값 함수가 미분 불가능한 게 얘는 죄다 짝수개예요. 얘는 죄다 홀수개예요. 딱 0일 때만 절대값이 미분 불가능 빵개라서 짝수개 나옵니다. 얘는 절대값 함수가 미분 불가능한 경우는 맨날 2개예요. 아니면은
맨날 4개 나와요. 그쵸? 짝수계로 나온다. 아, 요렇게 잡아야 되는구나. 아, 요렇게 잡아야 되는구나. 그쵸? 그쵸? 다 짝수계 나오는데 얘만 홀수계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쵸? 얘만 홀수계. 자, 그래서 이거 좀 특이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비율관계가 여기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1대 3. 그쵸? 1대 3. 얘가 왜 1대 3인지까지만 잠깐 좀 볼게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X축, Y축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접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요게 극소 지점 기준으로 1대 3인지 본다 그랬으니까 얘가 4이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그러면 A 지점에서 극소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fx는 k, x라는 인수 하나랑 그 다음에 이거 자꾸 들어가 부끄러운가 봐. kx 그 다음에 x-4의 세제곱. 그쵸? 뚫접이죠? 뚫접이죠.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얘가 A 지점에서 극소가 되는지만 보면 되니까. 와! 오케이. 자, 미분해보면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그대로. 자,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거 그대로.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는 k x-4의 제곱을 묶으면 x-4에다가 3x 더해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요게 4로 묶으면 x-a네. 그쵸? 그래서 A 지점에서 극소가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1대 3인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인수 정리는 정말 잘 써야 됩니다. 인수 정리 요것만 잘 써도 어느 정도는 다 커버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미안해 싹 한번 정리했고요. 싹 한번 정리했고 쉬는 시간. 이거 후딱 5분?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이야, 5분? 5분? 너무 힘든가? 너무 힘든가? 괜찮아? 이거 금방 끝나. 진짜 금방 끝나. 금방 끝나. 금방 끝나. 자, 후딱 한번 해볼게요. 후딱. 왜냐면 이거 뒤로 넘기기가 되게 좀 애매해가지고. 자, 일단 1번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2x 세제곱 빼기 3a-1 x제곱 그 다음에 빼기 6ax예요. 자, 이게 x축에 접하게 해달래요. 자, 그러면 얘는 x축에 접하게 해달라. 기울기가 빵인 점부터 찾아봐야 되겠네요. f'x 6x제곱 빼기 6a-1x 빼기 6a가 되겠고, 얘는 6으로 묶어준 상태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a-1x 마이너스 6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라 그래야 될까? x-a x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인 지점과 a 지점 둘 중에 하나가 극점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야? 6x제곱 빼기 a-1x 빼기 a. 그쵸? 이렇게 되면은 1, 마이너스 a 1. 그쵸? 맞잖아요. 그쵸? A점과 마이너스 1 지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여기 둘 중에 아무데나 빵 나오면 되니까 FA가 빵 이어도 되고요. 아니면 F-1이 빵 이어도 되겠죠. 그쵸? 어디든 이렇게 X축 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X축 접할 수도 있으니까 둘 다 따져봐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값이 다 접하는 상태. 그쵸?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고 4번도 잠깐만 한번 볼게요. 4번 이거 지워도 되겠지? 너무 빨리 했나? 괜찮아요? 오케이. 헷갈리면은 따로 설명해 줄게. 자, 4번 같은 경우에도 최고치 계수가 1인 4차 함수가 있어요. 자, 근데 4차 함수인데 얘는 지금 최고치 계수가 양수인데 x는 여기서 극대값 4를 갖는데요. 그럼 극대값을 가지니까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제곱만 가능하겠지.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극소값이 0밖에 없대요. 뭐야? 극소값이 0밖에 없다? 잠깐만. 극대가 존재하면 극소가 두 종류 나오잖아요. 근데 극소값이 다르지 않고 0밖에 없대요. 좌우대칭 그래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4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구나. 얘는 0에서 극대값 4구나. 그 다음에 극소값은 0밖에 없구나. x축.
y축, 그죠? fx가 이렇게 생긴 상태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인수정리해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에라 모르겠다. a라고 잡으면 마이너스 a죠. 그러면 fx는 최고측에서 1이라 그랬으니까 x 마이너스 a제곱, x 플러스 a제곱. 그죠? 이렇게 잡아주면 끝나겠네. a는 0 집어넣으면 되죠. 와, a 4제곱이 4네. 그쵸? 그래서 a 값이 루트이다 라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5번도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4차 함수가 극소값을 갖게 해달래요. 다시 한번 4차 함수 가지고 극소값을 갖게 해달라. 최고측에서 양수니까 지금 위로 뒤집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아우, 극소값이 어때요? 이렇게 둘만 가능하죠?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시근이란 얘기죠. 그렇죠.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시근. 자, 그래서 얘는 요거 좀 지우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정리 한번. 자, 도함수를 구해보니까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12x제곱 플러스 4ax예요. 자, 이게 0 되는 게 서로 다른 세식은 가져야 된다 라는 거죠. 자, 근데 아이고 고맙게도 마이너스 4x로 묶여요. x제곱 빼기 3x 빼기 a. 됐죠? 이게 서로 다른 세식은. 자, 근데 이미 x가 0인근이 있죠. 한마디로 얘는 0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0 가지면 안 되죠. 그쵸? 뭐 0, 0, 3 이렇게 하면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져도 전체적으로 중근이 나와버리니까. 그쵸? 그래서 요거 때문에 조건이 어떻게 돼요? 일단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로 나오고 얘가 0일 때 근이 나와주면 안 된다. 그렇죠? 0인 근이 존재하면 안 된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지만 a는 또 당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지금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지만 0은 빠지는 상태. 이렇게 되는 경우만 극소값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극소값을 안 가지는 것 중에 a의 최대값은? 극소값을 안 가지는 것 중에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4분의 9? 빵이죠. 빵, 그쵸? 극소값을 안 가지는 경우라면은 얘 빼고 나머지기 때문에 노란 부분이 극소값을 안 가져요. 그렇죠? 그래서 극소값을 안 가지는 A값 중에 최대를 구하여라. 0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4분의 9로 많이 틀려요. 오케이. 자, 그리고 6번도 잠깐만 한번 볼게요. 아이고, 최대 최소네요. 그렇죠? 최대 최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fx가 찢어주면 되죠. x가 양수인 경우랑 x세제곱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그 다음에 x가 음수인 경우도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빼기 4x 플러스 3. 그쵸? 빼기 4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가 최대 최소 어떻게 나오는지는 도함수 가지고 좀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자, 미분해 보면 x가 양수인 경우랑 x가 음수인 경우가 있어요. 자, 얘는 3x제곱 4x 플러스 4, 3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 지금 얘는 어때요? 요거 짝수식,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음수죠. 증가만 하죠. 얘 계속 양수네. 증가만 하는구나. 그래서 요 그래프를 막상 그린다면 얘는 그냥 증가만 하고 있어요. 몰라.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 y축 기준으로 증가만 하고 있는 상태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도함수 놓고 보니까 이건 인수분해가 되죠. 그렇죠? 3, 1, 2, 2. 마이너스였다 붙여주면 되겠군. 3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예요. 얘는 3분의 1이랑 마이너스 2에서 근데 가지고 있는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되겠네요. 지금 얘는 0,4예요. 그렇죠. 0,4. 자, 그러면은 0 되는 지점이 오른쪽에 있다라고 친다면 이거 이건 지금 3차 함수라고 하면 안 되는데. 아니다. 0,4. 0,3이지. 0,3. 자, 그럼 얘는 지금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마이너스 2랑 3분의 2죠. 그러면 0부터 들어가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감소하다가 3분의 2 지점에서 극소 한번 찍고 다시 또 올라가는 상태. 얘가 지금 fx 그래프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fx 그래프. 자, 그러면 얘는 문제 뭐라 그랬어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마3부터 1까지예요. 마3부터 1까지. 마3부터 1까지요. 그렇죠. 그래서 요 구간 안에서 나오는 값을 다 조사해주면 될 겁니다. 극정과 양가 값이니까 솔직히 4개 다 조사해봐야 돼요. 이 중에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따져서 최대 최소를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계산은 그냥 생략할게. 괜찮아요? 계산 생략. 오케이. 사실 3분의 2는 안 되겠죠? 보기에 지금 자연수밖에 없으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8번도 잠깐만 한번 좀 봅시다. 8번. 자,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에서 0과 3을 근으로 가지고 있네요. 자, 그때 이 x축, 이 위의 점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자, 요걸 H로 요걸 H라고 잡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OPH의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라고 얘기했죠. 그럼 얘를 갖다가 우리가 A라고 잡으면 얘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A가 되겠네요. 그러면 삼각형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그렇죠? 둘 곱한 거 2로 나누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A 세제곱 3A 제곱을 2로 나눈 게 될 거니까 이게 최대. 언제 나올까? 어차피 얘는 딱 봐도 0에서 중근 나오고 3에서 근 나오죠? 그래프가 0에서 중근 나오고 3에서 근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겼어요. A 값에 따라서. 물론 미분해서 찾아도 되지만 1대 1대 1이면 2일 때가 최대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F2가 답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11번과 12번도 잠깐만 한번 좀 볼게요. 미안. 11, 12는 레벨 3 문제들입니다. 레벨 3. 자, 11번에서 최고체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fx는 f 프라임 2 x-2 플러스 f2. 자, 이거의 한근이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어요. 자, 얘 3차 함수예요. 얘 무슨 함수예요? 접선의 방정식이죠? 그죠?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럼 잠깐만.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3차 함수에서 몰라 2,f2인 지점에서 접선을 그었다. 접선을 그었다. 그쵸? 그럼 얘는 얘 말고 또 만나잖아요. 뭐야? 그럼 얘는 지금 한근이 마이너스 1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 한근이 어디 있는 거예요? 요건가 보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괜찮아요? 그림이 좀 잘못 나오긴 했는데 좀 이해는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의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이 얘만 있다라는 뜻은 아니겠죠? 괜찮죠? 자, 그러면 어차피 접하니까 얘는 무조건 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본다 그러면 어때요? 2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2,f2를 그어주면은 얘는 마이너스 1에서 또 만나는군. 그렇죠? 자, 그래서 요 상태인 걸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때 얘는 y는 fx, 얘는 y는 f 프라임 2 x-2 f2.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잖아요. 이거를 뺀 함수가 gx죠. 그렇죠? 여기서 왼쪽으로 뺀 함수. 자, fx 빼기 f 프라임 우와 얘에다가 f 프라임이 x-2 빼기 f2. 요게 빵인 것 중에 한 근도 또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 함수가 뭐예요? 아우, 이걸 지금 gx라고 잡은 거예요. 와, 그러면은 3차 함수에서 직선 뺀 거네. 얘도 근이 지금 마이너스 1과 2로 나온다라는 거야. 괜찮죠? 그러면 그 뺀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마이너스 1과 2에서 빵 나오는데 뺀 함수니까 관통에 지나가고 접하는 상태로 나오는구나. 요게 지금 gx예요. 괜찮아요? 오케이, 뺀 함수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이 지점의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야? 극대는 어차피 0인 지점에서 나오겠네. 극소는 0이에요. 그렇죠? 극소는 0입니다. 극대는 0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와, 그럼 지금 얘는 어떻게 잡지? 생각해보니까 gx가 그대로 3차 함수고 얘는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 하나, 얘는 x 마이너스 2라는 인수 두 개. 그렇죠? 이렇게 잡아주면 끝나겠죠? 이해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최고치 계수가 1 그대로 가니까 이게 끝이에요. F0은 4. 그래서 극대는 4, 극소는 빵. 그래서 답이 4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거 5번, 12번도 후딱 한 번만 볼게요. 12번. 간단하니까. 맨날 간단하대. 그렇죠? 맨날 간단하대. 아우, 힘내! 우와, 힘내! 껌 팔아요. 껌 팔아요. 요새 껌이 잘 안 팔리더라고. 자, 12번.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 fx가 극대가 되는 점을 a, 극소가 되는 점을 b. 몰라. 극대극소 다 있겠지 뭐. 최고치 계수가 음수구나. 이렇게 생겼겠지 뭐. 그렇죠? 자, 다시 한번 극대가 되는 점을 a, 극소가 되는 점을 b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근데 그 점을 3대2로 외분한다 그랬어요. a, b를 3대2로 외분한다. 그대로 연결된 상태에서 3대2가 되겠죠. 그렇죠? 한 칸, 두 칸. 미안해. 공간이 좀 좁아서 3대2라고 칠게요. 다 등간격이라고 미안해 칠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 외분 좌표가 마이너스 9,4라고 돼 있어요. 괜찮죠? 마이너스 9,4. 자, 그랬을 때 m 플러스 n의 값을 구해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잡아야 되지? 자, 이걸 딱 보면은 얘 둘의 대칭 지점은 3차 입장에서는 3차항과 2차항만 있으면 끝나요. 왜? 도함수의 대칭축이죠. 와, 도함수. 함수 해석이 잘 안 되면 도함수로 가져요. m 모르잖아. 몰라 상관없죠.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의 대칭축은 1이지. 괜찮아요? 대칭축 1인 거 괜찮아요? 한마디로 요 점이 지금 1,라는 거예요. 괜찮죠? 1, 그러면 1대 1이었는데 미안해. 이게 좀 넓은데 0.5대 1대 1이라는 거야. 그러면 잠깐만. 얘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 차이가 나네요. 그쵸? 1대 0.5예요. 괜찮아요? 2.5t가 10이라는 거예요. t는 4. 그쵸? 이 지점이 마이너스 5,고요. 이 지점이 마이너스 1,고요. 요 지점이 3,라고요. 괜찮아요? x좌표가 이해되죠? 그럼 마이너스 1에서 극소 나오고 3에서 극대 나온다? 요거란 얘기겠지. 괜찮죠? 이해되죠? 마1과 3에서 극점을 가지다 보니까 도함수가 마1과 3을 근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x, 마3, 마9, 플러스 9.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m 값은 9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m 값은 9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지? 4라는 것만 나와 있네. 그럼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얘는 n 값도 알아야 되는데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은 어때요? 12에서 1 뺐으니까 11 플러스 n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11 플러스 n. 자, 그러면은
3대 2로 외분한 점이 마이너스 9,4라고 돼 있는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와, 이것만 가지고 보기엔 좀 그럴 것 같은데. 아, 맞아. 마이너스 1도 한번 넣어보자. 어차피 이 y 차이랑 이 y 차이랑 이 y 차이는 다 똑같잖아요. 괜찮죠? 아, 그래서 그냥 마일과 3에서의 함수값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1일 때가 얼마예요? 1 플러스 3 마이너스 4 플러스 n. 그쵸? 그래서 얘는 n-5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f에다가 3 집어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7 플러스 27 빵이죠? 3n 27 플러스 n이에요. 그러면 얘는 지금 얼마? 32 차이 나죠. 그럼 여기다가 32를 더하면 얘가 나올 거예요. 36. 와, 그럼 여기다가 32를 더하면 얘가 나오겠네. 그쵸? 요게 지금 68. 따라서 n 값이 57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답이 없어. 답이 없어. 답이 없어. 잠깐만! 잠깐. 하나, 둘, 셋. 32 차이 나는데? 32. 6. 실수. 실수. 얘가 68이 아니잖아. 우와! 나의 미스테이크. 미안해. 32 차이. 미안해. 32. 얘가 68이지? 그렇죠. 얘가 100인 거고. 그렇죠? 괜찮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그림이 좀 이상한데 이게 1대1대1이에요. 미안해. 자, 그래서 얘가 68이니까 n 값은 얼마? 5 넘겨서 73이다. 이걸로 봐도 어차피 27 넘기면 n은 73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되니까 n 플러스 n은 82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아이고 미안해. 너무 한참 떠들었어. 잠깐만 10분만 쉬었다가 극대서 쪽 빨리 나갈 거예요. 아이고 너무 오래 걸렸다. 미안. 추운데. 잘 자.